이번에는 담관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우선 우리들이 제가 짧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간암, 우리가 말하는 간암에는 이제 간세포암이 있고요. 이미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그 담관암, 그리고 담낭암,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, 그 담낭암과 담관암에도 간 내에 있는 작은 그 담관, 그래서 간 내 담관암과 간 바깥에서 12지장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에 그 원위 이 담관암이라고 그러는데, 소위 간 바깥의 담관암, 간 내에 있는 담관암, 그리고 담낭암, 이것을 합쳐서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흔히 듣는 담도암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그게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지난번에 했던 그 간세포암에 이어서 이번에는 간내 그리고 원위 담관암의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 담낭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 간암 전체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담관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는 2015년 1월 15일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올린 담관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우선 담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. 담관이라는 간에서 12지장까지 담즙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. 담낭은 당연히 그 간 안에 있는 그 담낭의 어떤 관으로, 이 담관으로 연결이 되고, 그 간에서 생성되는 그런 담즙을 그 일시적으로 담아 두는 곳, 그것을 담낭이라고 그럽니다. 낭이라는 게 한자로 그게 주머니거든요. 그러니까 간 주머니에서 그 담즙을 모았다가 그것을 간 내에 있는 담관으로 보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나뭇잎처럼 많은 그 미세한 담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바깥에서는 이제 하나의 관으로 담관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12지장으로 이렇게 그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담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 담관의 제일 시작에 그 담즙을 담아주는 작은 주머니, 그것을 담낭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담관은 간 속에 부연이 됩니다만, 나무 가지가 어떤 줄기를 향해서 이렇게 그 모이듯이 이렇게 서서히 합류하면서 굵어져서 간 밖으로 나오면 좌우에 그 담관이 합류되어 한 줄기가 되고, 그 한 줄기가 이제 그 한 줄기로 모이는 부분을 간문부라고 그럽니다. 간문, 이제 간에서 나오는 문이다 이런 말이죠. 간문부라고 부르고, 그 담관에서는 간에서 나오는 그 출구가 되는 것이고, 또 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어떤 혈관의 문맥이라든가 또 간 동맥에서는 간문부는 바로 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간문부란 것은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 나오는 그 문이다,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간 속을 지나는 그 담관을 간내 담관이라고 부르고, 간 밖으로 나와서 그 12지장의 그 유두부 직전까지를 간외 담관, 이렇게 부르고요. 그것을 우리는 원위 담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간외 담관은 간문부에서 담낭관 직전까지 그 간문부 영역과 담관과 담낭관이 그 연결되는 곳에서 그 유두부 직전까지의 그것을 원위 담관으로 분류를 합니다. 그래서 담관과 담낭, 유두부를 합쳐서 담도라고 부릅니다.
우리는 담도라는 말에 상당히 익숙해 있고 또 그래서 담도암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그걸 좀 더 세분해서 담낭, 담관 뭐 이렇게 부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담관암이란 당연히 담관에 생기는 암으로 이 관이라는 게 말하는 이런 이 파이프처럼 생겼지 않았습니까? 그 담관 내부의 상피, 상피라고 그러죠. 이 표피, 소위 내부의 표피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담관암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. 그래서 이 암이 발생한 담관의 그 부위에 따라서 간외 담관암의 간문부 영역을 담관암과 원위 담관암, 그리고 간 내에 있는 담관이 생기면 간내 담관암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. 그래서 간내 담관암은 달리 또 담관세포암으로 부르는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 간내 담관암은 간에 생긴 암이죠. 간 내에 있으니까 간세포암과 함께 원발성 간암이라고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담관암과 담낭암 또 이 원위 담관암의 마지막 부분인 유두부의 암을 합쳐서 담도암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담관암이 커가는 발육 과정을 보면 형태를 보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째는 침륜성 발육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담관 내 발육, 세 번째는 종류. 이 종류는 종류가 아니고요. 이 종류라는 것은 이 암종의 덩어리, 덩어리 이 형태로 발육하는 종류 형성성 발육,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요. 우선 그 침륜성 발육이 무언가를 보면 이것이 간 외 담관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인데요. 담관의 그 상피에서 발생한 암이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듯이 주변으로 싹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침륜성 발육이라고 하고요. 두 번째, 담관 내 발육이란 건 뭐냐 하면 요 담관이 이렇게 있으면 담관이 그 안쪽으로 이렇게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는, 우리 대장에서 말하면 뭡니까? 용종처럼 요것도 그 담관 내에서 작지만 거기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버섯처럼 솟아오르는 모양을 요것을 담관 내 발육이라 그러고요. 세 번째로 종류 형성성 이 발육이란 이름 그대로 종류, 이 종양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 가지 형태로 이게 소위 말해서 암세포가 커진다는 거지요. 그래서 이 간외 담관암은 침륜성 발육과 담관 내 발육 형식을 보통 취하고, 그 다음에 간내 담관암의 경우에는 종류 형성성 발육의 형식을 이렇게 취하지만은 담관 내 발육이나 또 아주 드물게는 침륜성 발육도 보이는 수가 있다. 이러니까 그때 그 사람의 형태에 따라 다른 거지 이 세 가지로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담관암이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황달인데요. 이 암이 이제 생기면서 그 담관 안쪽이 아까 말한 버섯이라든지 종류 형태로 이렇게 만일 그게 생긴다면 이게 이제 점점 그 안쪽이 좁아져 가지고 이 담즙이
이 십이지장으로 잘 흘러가질 못하고 좁아지니까 이 담관에서 도로 간 쪽으로 상류 쪽으로 이게 역류를 하게 됩니다. 예. 담관이 좁아지니까 못 나가면 우리가 홍수나면 이렇게 넘쳐나듯이 도로 간 쪽으로 역류를 하게 돼 가지고 이게 혈관 속으로 들어오면 그 혈액 속에 있는 그 빌리루빈이라는 이 황색 즙이 있는데요. 이것이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우리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황색이 되거나 피부가 이렇게 누렇게 되는 것을 소위 말해서 황달이라고 하는데, 요런 황달을 폐색성 황달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담도로 흘러가야 될 이 담즙이 흘러가질 못하고 간으로 되돌아가서 그 간에 있는 누런 빌리루빈이 뭐 피부나 이런 혈액을 타고 피부나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, 우리 눈에 제일 잘 띄는 게 그 눈의 흰자위가 하얀 게 노랗게 변하면서 그게 이제 황달 초기가 되는 거죠. 그 외에도 이런 황달이 걸리면 이제 어떤 증상이 또 보이는가 보면 말입니다. 우리 대변이 노랗거나 조금 이렇게 거무스름한 뭐 이렇게 갈색으로 나오는데, 이 빌리루빈이 들어가지 않고 담즙이 안 들어가면 이 변이 하얗게 흰색 변이 나오게 됩니다. 약간 크림색 비슷하게. 그래서 황달이 아주 가벼울 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변의 색깔이 평소보다 이게 희게 변한다. 그러면 이게 황달이 올 수가 있구나.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는 거죠. 다른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. 잘 먹고 배설을 잘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변을 보거나 혹은 대변을 볼 때는 반드시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자기 변을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것이 건강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 대변이 누렇거나 갈색이 아니고 약간 흰색을 띠는 듯한 이런 변이 보이면 이게 지금 간에 뭐가 이상이 왔구나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또 두 번째는 오줌 자체가 아주 샛노랗게 변하는 거죠.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혈중의 이 빌리루빈 농도가 높아져서 오줌으로 이제 배설될 때 오줌 색깔이 거의 하루 정도 지난 녹차 색깔, 거의 갈색으로 막 이렇게 변한다든지 아주 노란색이 짙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황달 유무를 또 알 수가 있고요.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 피부에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담즙 속에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빌리루빈과 함께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피부에 이렇게 침착이 되면서 피부에 가려움증이 오고요. 그래서 요것을 이제 세 가지가 다 황달의 증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복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. 명치나 명치는 우리 여기 딱 갈비가 나누어지는 그 아래 약간 위 이 부분이 여기가 명치라고 그러거든요. 이 명치라든지 어느 쪽 옆구리에 통증이 옵니다. 간은 이렇게 알고 보면 우리 몸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런 형태로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오른쪽 옆구리에 통증이 온다는 거죠. 왼쪽에는 간이 없으니까. 세 번째로는 체중 감소라든지 열이 난다든지 식욕 부진과 전신 권태감, 이런 것들이 다 이 담관암의 어떤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체중 감소, 체중 감소, 발열, 식욕 부진, 전신감, 권태감, 이런 것들이 딱 담관암에만 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른 어떤 질병이나 암이 아닌 질병에도 주로 간 질환, 암이 아닌 여타 관 질환에서도 나타나지만 담관암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 네 가지.
이런 것이 그 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런 증상이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면 과연 암에 걸리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? 뭐 이렇게 5년 상대 그 생존율을 보면 요거는 우리 일본의 자료이기 때문에 대충 그래도 한국과 일본은 뭐 우선 인종학적으로도 뭐 거의 아주 비슷하고, 예, 실제로는 뭐 다 뭐 한반도에서 간 뭐 이런 그런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이런 인종들이니까 그 일본 통계도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담관암 사망자 수를 보면 남성이 한 8,900명, 그 다음에 연간입니다. 여성이 한 9,30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각 4%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6% 정도가 이 담관암으로 사망을 합니다. 이 담낭 및 담관암에 걸리는 사례를 보면 1년에 남성은 약 11,300명 정도, 여성은 약 16,950명 정도. 이것은 2010년의 자료입니다. 그거로 전체 환자의 이 암에 걸리는 비율로 보면 남성이 2%, 여성이 3%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왜 이렇게 10년 전 것이냐 혹은 5년, 7년 전 것이냐 하면 이 통계를 내려면 몇 년 정도, 적어도 5년, 7년 정도의 어떤 이것을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만은 대충 이 정도로 걸린다.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